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모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여름이 되면은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집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심장 사상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건 무조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심장 사상충에 대한 내용들이 뭐좀 이렇게 변변하지 못하고 보통 억울로 끌려고 해서 조회수나 올리려고 전부 뻥까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한번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 전에 강아지들이 심장사상충에 걸려갖고 상당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마리 걸려가지고 뭐 죽은 강아지도 있고 죽다 살아나서 간신히 고친 강아지도 있습니다. 이게 고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날 수 있는 보장도 없고 물론 치료는 해보지만은 또 하루 이틀에 낫는 것도 아니고 상당 기간 치료하고 약도 먹고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료하다가 잘못된 강아지도 있고 뭐 치료해서 간신히 살아난 강아지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20년간 쭉 강아지들한테는 심장사상충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은 모기를 매개로 하는 그 기생충이라는 거는 고양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 다 아실 거고요. 뭐 수의사들 또는 뭐 동물병원 들락날 하다 보면은 포스터 붙인 것들 같은 거 보고 또 수의사들 펌프에 다 이제 심장사상충 약 같은 것들 먹이거나 뭐 어떤 대책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 됐기 때문에 또 많이 펌프 진료를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한번 알아봅니다. 고양이, 강아지 일단은 나눠봐셔야 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심장사상충에 잘 안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걸리면 좀 더 강아지보다 치명적이고 강아지는 더 자주 걸립니다. 또 고양이 강아지가 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고양이 강아지하고 실외, 그러니까 모기하고 접촉 빈도가 많은 곳에 있으면은 또 다르겠죠. 만일 마당량이나 외출량이 마당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같다면은 거의 100%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집 안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같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또 대책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의사들 이렇게 하는 블로그라든지 펌프질하는 유튜브 보면은 뭐 무조건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안티하는 그런 사람들은 좋지도 않은 걸 계속해서 펌프질해서 뭐 돈이나 빨아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틀린 것 같고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구충제 기생충은 절대로 예방이 안 되는데 그래서 미리 먹으면 안 되지만 유일하게 예방이 되는 게 심장사상충에 대한 기생충은 예방이 되고요. 반대로 다른 기생충은 감염되면 쉽게 고칩니다. 뭐 회충 같은 것들은 약 한두 알만 먹어도 금방 날 수도 있고 비용도 약값 뭐 2, 300원, 3, 400원 동물병원에서 바가지에서 비싸게 사봤자 2,000원 미만이면 되는데요. 근데 심장사상충은 예방이 되지만 반대로 이게 심장사상충에 걸렸을 경우에는 거꾸로 치료도 잘 안되고 약 한두 알 먹어갖고는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거의 심장수술에 가까운 심장을 개복해서 그 심장사상충이라는 기생충을 꺼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치료하다가 돈만 들어가고 잘못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료 개념보다는 예방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동물병원이나 이제 약국 같은 데서 어떤 외부 구충제, 외부 기생충 약만 처방하면은 내부 구충까지 되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님 중에서 팔랑귀 집사님들, 팔랑귀 집사님들이 내부 구충은 안 하고 외부 기생충만 하는데 본인의 내부 기생충에 대해서 구충을 하고 싶다면은 내부 구충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외부 기생충이 모두 된다는 거는 그 구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만 되고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동물병원에서는 이거 하면은 모두 통틀어서 다 된다 그런 거는 그냥 어떤 펌프질 정도 뻥까 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은 그 구라는 조금 이렇게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 같으면은 그 날것들, 날고기, 회 같은 거, 뭐 간 같은 거 먹고 기생충에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뱃속에 이제 뭐 회충, 요충, 십이장충 같은 게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안 키우시는 일반 사람들은 내부 기생충만 알지 외부 기생충이 있다는 거, 또 외부 기생충 약, 그러니까 외부 구충을 한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지만은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특히 여름에는 이 심장사상충이라는 기생충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민감합니다. 또 요새는 정보도 많이 발달해서 많이들 옛날보다 많이 아셔갖고 이런 관리를 들어가시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좋지도 않은 게 좋게 둔갑돼 갖고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고, 집사님들 지갑도 탈탈 털어먹고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 이렇게 펌프질하는 게 있어갖고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야, 이렇게 바르는 약들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요상한 영어로 쓰여 있는 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버맥틴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 뭐 이베르맥틴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버맥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심장사상충을 예방해주는 약이고 또 심장사상충 기생충을 치료해주는 약이기도 합니다. 요거 이버맥틴이 그 수많은 약 중에서 그래도 이 기생충 약이 그 노벨상 받은 약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 약이죠. 노벨상 받은 약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 약 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이게 노벨상 안겨준 약이고요.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고 효능도 입증되고 뭔가 있는 약입니다. 그 구충제 먹어서 암 종양 치료한다는 동호회에서는 이거 많이 먹고 이 이버맥틴을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신앙시해 갖고 막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또라이들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기생충 약이 만병통치약을 해서 뭐가 낫고 그러는데 그냥 그건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세상의 모든 고양이도 실은 이 기생충 구충제 갖고 항암, 종양 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무절제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버맥틴은 고양이, 강아지한테 쓰는 심장사상충 약이라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고양이, 강아지한테 용량이 과다하게 되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입니다. 다른 구충제들은 몇 배, 1000배를 먹어도 안전한 약 구충제가 있는데 이 이버맥틴만은 조금 용량이 과하면 고양이, 강아지가 정신이 획가닥합니다. 그 이유는 BBB 해서 브레인 블러드에서 뇌 혈루장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이버맥틴은 뇌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량이 들어가면 뇌에서 획가닥해서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 개고양이가 이렇게 좀 또라이 짓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버맥틴은 다른 구충제나 기생충약에 대해서 우리가 후순위로 놔두고 잘 추천을 안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 그냥 먹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먼저 이 이버맥틴부터 띄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겠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개, 고양이는 이게 용량이 많아지면 조금 위험하고 개 중에서 주둥이가 길쭉한 개들, 그 사냥용 콜리종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콜리종은 얘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기 때문에 작은 소형견이나 잎 짧은 개들은 이게 상관이 없는데 주둥이 길쭉한 콜리종 같은 경우는 이버맥틴이 좀 치명적일 수 있어서 피하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밀베마이신이라는 것도 먹습니다. 이버맥틴은 좀 고용량성이 되면 실제적으로 독시사이클이나 항생제랑 같이 심장사상충이란 기생충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셔갖고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이버맥틴은 먹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들 뭐 할 때 먹는 거고 용량 상당히 고용량에서 6mg짜리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하트 뭐 가드라든지 있고 요건 하트 캅이라고 해서 국산인데 15,000원 들어있고 이렇게 따보면 6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5, 6, 7, 8, 9, 10 여름철 그러니까 모기가 나온 여름철만 먹으라고 6개 넣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트컵 보시면은 용량은 12kg에서 22kg 강아지용이라고 됐으니까 그리고 포 미니멈 독과 미니멈 사이즈 중간 사이즈 독 강아지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버맥틴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피란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버맥틴이 이 친구 노벨상 받은 심장사상충 치료하는 약이고요. 피란텔이 그 내부 기생충 약입니다. 피란텔도 괜찮은 기생충 약이라서 이걸 같이 먹으면 내부 기생충까지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약국마다 좀 다르겠죠. 그렇다면 6개 들어있으니까 한 캡슐이 한 2,500원꼴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개씩 먹으면은 2,500원 주고 중형견은 치료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바르는 약 대표로 갖고 나왔는데요. 여기는 포켓돼 있고 이제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사실 때 이제 그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 게 강아지용이 있고 고양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용은 강아지용 사셔야 되고 고양이용은 고양이용 사셔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지식을 전수해드리면은 강아지용이나 고양이용이나 용량 그 성분이나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거는
용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대사 능력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어떤 효능을 자기한테 맞는 효능을 발휘하기 위한 용량을 먹기 위해서는 강아지보다 3배 어떤 약이든지 3배를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령사상충, 기생충 약도 3배 더 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만일 고양이한테 이 하트값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양이한테 이걸 얼마 먹여야 되면 보통 고양이가 5kg, 6kg 정도 한다니까 소형견 5kg짜리 3알을 먹이면은 3배 더 먹여야 되니까 3알을 먹이면 고양이한테 딱 맞는 양이고요. 지금 왜 10에서 20kg짜리 했냐면 저희가 이거 고양이 먹으려고 산 겁니다. 이게 고양이한테 맞는 용량입니다. 강아지는 10에서 20kg짜리 강아지한테 맞는 거지만 고양이는 한 5, 6kg 정도 되니까 용량이 3배 많은 걸 산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들한테 먹을 때는 이거 하나씩 먹이시면 됩니다. 이제 바르는 거 요새 많이 유행해서 이게 하게 되는데 17,000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자랑하는 게 자기네는 4가지 복합 성분으로다가 광범위 구충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 성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영어로 이제 조그맣게 적어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에피로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토플랜이라는 게 되어 있고요. 조그맣게 에프리노맥틴 그리고 프라지콴탈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각각 구충제 성분이고요. 피프로닌은 농약이고 살충제입니다. 이 농약 살충제가 찐득이나 벼룩 같은 거 치료해서 몸에 붙은 벼룩 같은 거 떨어지게 하는 약이고요. 뒤에 메토프로닌도 그 호르몬을 이용해서 이런 외부 기생충 벼룩 같은 거라든지 자라지 못하게 성장을 억제해서 죽이는 약입니다. 에피로맥틴이라는 게 심장사상충을 치료해주는 우리가 필요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 물질인데 이버맥틴하고 뒤에 무슨 맥틴이 붙은 거 보셨죠? 그러면은 에피리노맥틴이니까 비슷한 그 형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이버맥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아이버맥틴이라고 들어가고 이베르맥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와서 이게 개발된 거고요. 여기 심장사상충 목적으로 이게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지콴탈은 기생충의 약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기생충 약입니다. 그래서 내부 구충하는 그런 기생충, 우리가 아는 기생충 약이고요. 그래서 이게 4가지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목적이 심장사상충만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목적이지 다른 거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외출을 많이 하고 그런다면 찐득이도 붙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지만 집에만 있는 고양이라면은 이런 그 살충제나 농약 성분은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농약 살충제는 사람이 먹는 소, 닭, 돼지 같은 데는 절대 사용이 금지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먹는 가축에 사용했으면은 그 가축을 우리 사람이 먹게 될 때 피프로닌 성분을 같이 먹게 되는 그 고기를 같이 먹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절대 금지가 되어 있고 가끔 그 농약 파동 결함 나옵니다. 결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갖고 다 폐기하고 그 결함에다가 이렇게 넘버 매겨가지고 카운터링하고 이제 어디서 나온 결함인지 다 조사를 하는데요. 그게 이 피프로닌 성분이 들어있는 결함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다 폐기 처분하고 사람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는 그 농약과 살충제를 발라주는 것 자체가 일단 모순이고 또 반려동물이 집에서 같이 껴안고도 있고 뭐 같이 놀고 안고 있는데 이거 바른 고양이 강아지 같이 껴안고 있으면은 반려동물 집사님들도 뭐 같이 피해를 본다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숲이나 그런 데 가는 케이스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 집에만 있다고 그런다면 심장사상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피프로닐 같이 농약이나 독한 물질이 있는 거는 가능한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약이 없는 이버맥틴 성분만 있는 것만 추천해서 저희는 이렇게 하트컵 비록 개가 있어도 3배 더 먹으면 되니까 이걸 추천드리고 나는 죽어도 바르는 거를 하고 싶다 하면은 FDA에서 인정받은 건 딱 하나 레볼루션이 있습니다. 레볼루션 하나 바르시는 게 그나마 안전하고 레볼루션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냥이 같으면 레볼루션 같은 거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 이유는 레볼루션은 이어마이트 고양이 강아지가 귀찐득이가 2마리 중에 1마리는 있습니다. 특히 집냥이는 없지만은 길냥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2마리 중에 1마리 정도 있을 정도로 그 이어마이트 귀찐득이가 많은데 레볼루션은 귀찐득이가 치료가 되고
이 친구는 광범위지만 그것만 또 안 됩니다. 그 규칙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은 비싸고 약은 독한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심장사상충하고 규칙적인데 하나가 없으니까 저는 요거는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게 17,000원이나 하는데 살충제 이렇게 살충제 뭐 몇십 원 원가가 몇백 원 할 것 같지도 않은 거를 17,000원씩 주고 사는 거는 그냥 눈탱이 밤탱이 치는 거죠. 솔직히 도둑놈들도 이런 도둑놈이 없고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는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기생충약 같은 것들은 원가가 뭐 몇십 원 안 합니다. 뭐 1, 20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비싸야 1, 200원도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거 하나 2, 300원 밖에 안 하고 이제 동물병원에서 산다고 그러면 한 2,000원 하나에 2,000원 사는 거니까 각 단계마다 10배씩 지금 비싸져서 최종적으로 한 100배 비싸게 사는 거고요. 원가는 뭐 1, 20원 안 하고 그렇게 비싼 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명하신 세상의 모든 고객 집사님들은 잘 판단해서 갖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수의사들이 뻥까 치는 걸 이렇게 보면은 1년 365일 매달 발라야 된다. 그 이유는 뭐 어떻게 근거 자료를 들면서 뭐 기생충에 걸렸네 만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생충 학자가 한 150에서 200명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수의사나 약국의 약사들은 기생충의 기자도 모르고 기억자도 모르고 구충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 기생충이라든지 구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사니까 저 사람이 알겠지 하는 거는 여러분이나 이 설명서 보고 똑같이 하는 거지 여러분보다 더 모릅니다. 오히려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 같이 구충제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더 기생충과 구충제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그걸 잘 아셔갖고 판단하셔야지. 선입견 가서 너 수의사니까 구충제에 대해서 잘 알겠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혀 깡통 들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서서 대한민국에 한 150명 정도, 200명 정도 기생충학자가 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서민이라는 기생충학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양반이 개를 6마리나 키우면서 개 좋음이라는 책까지 냈고 이 기생충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봤는데요. 심장사상충은 5, 6, 7, 8, 9, 10 그 정도만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추운 계절에는 그러니까 영상 15도 이하 떨어지게 되면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모기가 있어서 물려도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심장사상충 유충이 그러니까 활동성을 잃어버려 갖고 전혀 메가리를 못 치기 때문에 추운 계절에는 모기한테 강아지 고양이가 물려도 심장사상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 6마리 키우고 개에 관련 책을 내고 또 기생충에 대해서 대한민국 권위자인 서민 교수 얘기를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구라치는 그 기생충의 기자도 모르는 수의사 얘기를 여러 번 믿겠습니까? 저는 기생충학자인 서민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 갖고 여러분과 같이 자료 지금 공유하는 겁니다. 기생충이나 이런 구충제도 관심 있으면은 옛날에 EBS 다큐에서 나온 패러사이트라는 그런 3부작 다큐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저희는 그걸 여러 번 돌려보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벌써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생충이나 구충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수의사 할아버지라도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똑같이 여러분처럼 이거 보고서 읽어버립니다. 더 나은 것도 없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갖고 저희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 이제 각종 기생충, 구충제에 대해서 나오고 저희가 아마 많은 양의 기생충약, 구충에 대한 자료들, 또 말라리아 치료 같은 것들, 암 종양 치료하는 거랑 코비드19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료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셔갖고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바르는 기생충약, 그러니까 바르는 제제들 외부 구충제는 레볼루션 외에는 FDA에 승인받은 게 없다. 그거는 바이올에서 나온 에드보킷도 독하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더 독하고 광범위할수록 더 독합니다. 그래서 구충제는 광범위하지 않고 반대로 광범위하지 않은 걸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서민 교수의 얘기에 의하면은 개 회충이 위험하긴 하지만은 집에서는 절대로 감염이 안 된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회충이나 고양이가 회충이 있다고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는 그 감염이 안 된다는 이유는 땅속에 2주 이상 그 알이 숙성됐다가 그걸 먹어야지만 감염이 되는데 개 회충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만약 집에 있다고 그런다면 땅 흙이 없기 때문에
2주 이상 숙성될 일이 없어서 서로 간에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생충, 내부 구충도 너무 자주 하실 필요 없이 집에 있다고 그런다면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같이 하시면 되고요. 또 고양이나 강아지로부터 이제 기생충이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회충이 감염된 사람이 많지만 그거는 그 소의 간이라든지 가금류의 간 같은 걸 날로 먹어서 생긴 거지 개나 고양이로부터 어떤 그 놀이터에 고양이 똥 싼 거로부터 이렇게 감염됐다기보다는 본인이 날 것을 먹어서 감염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생충에 대한 자료에 대한 거를 의사들하고 같이 강아지 견주로서 반려동물 키우는 그 집사로서 유튜브에 영상 올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공의 카페에 있는 그 기생충과 구충에 대한 자료와 그 서민 교수라든지 의사들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 무슨 의사다 그런 그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이 1년 365일 매년 이걸 발라야 된다, 먹여야 된다는 거는 뻥커에 불구하고 기생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잘못된 그런 자료를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뻥까 친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간혹 NT그룹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5, 6, 7, 8, 90 정도는 강아지 같으면은 대부분 해주시는 게 낫고 집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외출 안 하니까 잘 판단하셔갖고 부작용이 적은 걸 하시자는지 또는 저 같으면은 그 그냥 모기는 이걸로 때려잡고 고양이한테는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는 이걸 먹이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한테는 먹인다. 집에 있어도. 그러나 조금 더 고양이는 걸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나는 이걸 씁니다. 그냥 집에서 고양이가 외출할 일도 없고 모기가 있어도 먼저 내가 이걸 때려잡지 약은 가능하면 쓰질 않고 한 번도 먹인 적이 없습니다. 길냥이들 같은 경우는 레볼루션을 가끔 발라주는 경우는 있어도 단 유기모나 유기견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한 번씩은 다 발라주고 구충은 다 해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에서 2번 정도는 내부 구충을 해줍니다. 혹시나 몰라갖고 나도 먹고 고양이 강아지도 해주고 있으니까 하고 너무 자주 해줄 필요 없고 집냥이 같으면 이제 너무 자주 하실 필요 없는데 집냥이도 이제 외출냥이라든지 마당냥이 같으면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뭐 분기별마다 해주시는데 그리고 길냥이 같은 경우는 10중 8구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돌보시는 분들이 적정한 그 기간을 정해서 뭐 1년에 4번이라든지 뭐 2달에 한 번 정도 해서 구충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고양이, 길냥이들 그 수명이 많은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집냥이 같은 경우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있고 모기하고 만날 일이 거의 없다면은 이런 것보다는 이걸로다가 하는 게 낫다. 강아지 같으면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안전 이버맥틴 있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경구용으로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이런 거는 바른다면은 레볼루션이 조금 더 안전하고 그나마 낫다. 광범위한 거일수록 비싸고 양도 많고 독해서 어떤 데미지를 주고 그냥 내가 볼 때는 살충제를 17,000원 주고 사갖고 매달 목통에 달고 다니면서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무식해갖고 이게 여기 모기에 물리면 에프킬라로도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또라이짓이죠. 이 뭐 에프킬라 뿌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흡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살충제 성분을 흡수되라고 뿌린 거니까 잘 모를 때는 그렇게도 살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지식이 이제 같이 교류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걸 바르는 게 좋고 또 어떤 걸 먹는 게 좋은가 또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돌아다니는 그런 가짜 찌라시 뉴스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심장사상충에 대한 거 자료 영상 공유하니까 판단하셔갖고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먹고 지갑 잘 지키시고 고양이 강아지 건강 지켜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내 고양이 강아지가 나이가 너무 많다 또 신장이 나쁘다 그리고 간이 나쁘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 특히 주셔야 됩니다. 피프로닐 성분의 가장 큰 문제는 신장과 간에 독성이 있으니까 피프로닐 성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어떤 독성이 있고 그 문제점이 있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3가지 문제점 신경계 이상이 온다
또라이가 되는 거죠. 고양이 강아지가 신경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간 독성과 신장 독성이 심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로다가 사람한테는 금지 품목이니까 그걸 알고서 살충제 농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심장사상 중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조금 더 피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